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렸는데 이제 촬영을 하려고 나와보니 잠깐 이렇게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릴 것처럼 좀 먹구름이 계속 끼고 있네요. 어제는 도둑이 들어서 장비를 다 도둑 맞았어요. 이제 그래서 어제는 하루 공사를 쉬었고 이제 오늘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제가 어저께 2층 방 앞에 이제 발코니죠. 발코니가 넓게 문짝이 4개가 들어간 줄 알고 왜 양옆에 이 벽돌을 쌓고 있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제 제가 다시 설계도 도면을 보니까 이제 앞쪽에 큰 유리문 큰 거 두 짝짜리 유리문이 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옆으로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네. 큰 거 우리 현관문보다 좀 작지만은 두 짝짜리 여닫이 유리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돌을 쌓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쌓고 있지? 전체가 다 유리문으로 들어갈 건데 라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거 이렇게 도로래를 다시 구입을 한 것 같네요. 잃어버려가지고 도로래를 참말로 이 도로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 다시 중고로 다시 구입을 했나봐요. 중고 모터 그리고 절단기 또 뭐가 있을까 드라이버 뭐 돈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을 토탈 400만 동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잡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사장님이 어제 경찰에 신고했다고만 얘기를 해줬어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비가 와서 여기 하수 배관에 물이 줄줄 흐르고 있네요. 오늘은 앞에 우리 발코니 쪽 벽돌과 우리 안방 화장실을 이렇게 쌓고 계십니다. 한 분이 어디 가셨을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한 분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키가 좀 작으신 분이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쌓고 저 위쪽 부분 여기 위쪽 남은 위쪽 부분을 쌓아가지고 여기도 이걸 올라가는 걸 싹 만들어서 여기에서 저 위쪽까지 다 벽돌을 채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3층은 뭐 어떻게 됐을라나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옷은 전기 그리고 수도 배관하시는 분이 입던 옷인데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어딜 가셨나봐요. 3층 우리 세탁실 이게 배관을 하셨거든요. 보시면 이게 녹색 파이프가 이 배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색 파이프는 아마도 이쪽에 이제 물탱크에서 바로 내려오는 배관인 것 같아요. 베트남은 밑에 수도로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도에서 물탱크로 이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물탱크에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물탱크에서 바로 나오는 배관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또 컨센트 박스가 매립되어 있네요. 이쪽은 어디로 빠졌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밖으로 선을 빼주었습니다. 어쨌든 옥상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뭐 수도는 당연히 물탱크에서 바로 빼면 되니까요. 여기에서 옥상에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여기 옥상에서 전구를 달고 불을 비추고 다른 이런 것 저런 것들을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층, 2층, 3층까지 다 올라왔는데 근데 일하시는 분 한 분이 안 계셔요. 어디 갔을지. 사장님 이제 일어나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저녁에 이제 오랜만에 한 달 반 만에 우리 사장님을 만나서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시내에 나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저런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듣고 조언도 해주고 저희 집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이서만 그리고 오늘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인 공사 진행 예정사항은 저희 와이프가 있어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와이프 통해서 듣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벽돌을 절반을 딱 쪼개는 게 기술인 것 같아요. 이게 더 단단하고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도 잘 안 부서지거든요. 저 황토 벽돌이 의외로 많이 단단합니다. 네, 작업 진행하는 거 이제 방해되지 않게 나가서 저녁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집에서 영상 편집을 하고 좀 이렇게 나왔는데 다들 퇴근을 했네요. 퇴근 어디까지 하시고 퇴근을 하셨는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하시는 분이 두 분만 나오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작업량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이제 한 분은 다른 공사장으로 가셨고 두 분 그리고 혹은 이제 여자 아줌마 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이제 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것보다 이제 소장님이 직접 다 해주고 하려고 하는가 봐요. 와, 이쪽을 쌓았네요. 오늘 아까 오전에 봤을 때 본 거랑 다르게 이쪽 벽을 지금 이렇게 이제 쌓았고요. 오, 여기는 이제 안방하고 아이들 방하고 이제 안방 이를 나누는 이제 벽을 이제 쌓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이 정도, 절반 정도 이제 쌓고 이제 내일은 더 나머지 절반을 더 쌓을 예정인 것 같아요. 안방 화장실도 이제 이렇게 다 벽돌을 쌓았습니다. 이제 와이프 말로는 한 2주 정도로 해서 이렇게 벽돌을 쌓고
미장까지 다 한다고 했어요. 이거 방이 나아졌네. 아, 여기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 입구가 있고, 예, 아이들 방과 나누는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어쨌든 절반을 쌓고 또 나머지를 다음날 쌓아야 이제 안전하게 올라간다고 우리 댓글에 어떤 형님이 달아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여기서도 베트남에서도 그걸 최대한 지키면서 이제 벽돌을 쌓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벽돌이 왜 쌓아지는지 궁금했는데, 통짜로 전체 통유리로 하면 더 좋겠다, 저 혼자만 생각을 했나 봐요. 설계도에는 이쪽 두 줄 큰 유리문으로, 미닫이 유리문으로 발코니를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봤는데 잊어버려가지고 저 혼자만 생각을 그렇게 했나봐요. 아이들 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아이들 방은 여기가 문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아이들 방입니다. 어쨌든 좁아요. 땅이 작으니까 좁아요. 방도 작아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은 방은 2층 침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쁘게 요새 페이스북에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2층 침대. 그래서 2층은 우리 첫째 아라가 사용을 하고, 1층은 장모님하고 로아가 잠을 잘 공간으로 이제 좀 아기자기하고 좀 실용성 있게 안을 인테리어 할 건데요. 페이스북을 봤을 때는 상당히 이쁜데, 진짜로 했을 땐 저희 집에 그걸 적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많이 궁금을 해요. 지금 방이 많이 좁네요.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 방에서 물건 놓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려나. 정말 그 아파트 중간방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이 방을 정말 실용성 있게 잘 꾸며야 아이들이 잠도 자고 책상도 놓아서 공부도 하고 자기 물건도 놓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인테리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발코니는 1.2m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뒤로 1.2m를 띄어야 한다는 건축법이 있어서 그 정도를 띈 상태라서 여기서 딱 의자 하나 놓고 앉을 수 있는 정도만 되는 발코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주 안에 실내 벽돌로 내부를 다 나누고 또 미장까지 다 한다고 하니, 이제 2주 후에는 이제 실내에 바닥에 들어갈 타일을 좀 고르러 가야 된다고 저희 와이프가 또 그러네요. 많이 좁아요. 2층도. 여기 화장실이 또 이렇게 크게 들어가 버리면, 화장실이 크게 들어갔네요. 예상보다 화장실이 크네. 여기 들어가시면 또 여기가 싱크대가 들어가고 주방이 될 텐데, 어쨌든 싱크대 놓고 주방을 놓으면, 어쨌든 방이 작네요. 열심히 벌어서 베트남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건데, 돈 들어가는 거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는데 방 크기는 작습니다. 이제 베트남이라고 다 싼 건 아니네요. 예. 저랑 친한 형님이 그랬어요. 이것저것 다 들어가면 실제로 4, 5억 정도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럴 거면 뭐하러 베트남에 집을 이렇게 하냐고
한국에서 이제 아파트, 중소도시 아파트 사서 살면 되지 않냐? 야, 그 말씀이 이제 지금 방 크기를 보니까 확연히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곳이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감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파트에 살면 어쨌든 잠만 자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사업도 하고 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가까지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 좀 전체적인 가격 면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저희가 만족감 부분에는 충분히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거라는 그런 또 계산이 또 들어지네요. 네. 옥상을 올라와 보면 좀 넓은데 2층에 방 나눠지기 시작하니까 매우 좁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순간 고개가 갸우뚱 혼자 했습니다. 이제 하지만은 저희가 결정을 했고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그저 이제 월급쟁이로 사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서 저희들만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아이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어쨌든 이 베트남에서 교육을 시키는 동안 안 좋을 거라고 하겠지만 베트남 이 다낭은 아이들이 영어와 베트남어 그리고 집에서 한국어 이 세 가지 언어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쨌든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이곳 다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학원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러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학습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나 하는 부모로서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다낭에서 터를 잡으려고 합니다. 형님들 저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제 시작이니까요. 집이 다 지어지면 저희가 또 하려고 하는 유학 사업과 한국어 학원도 잘 될 수 있게 어쨌든 영상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많이 웃으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꾹꾹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